네, 반갑습니다. 자, 야심한 시각인데 제가 한번 자료가 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시면은 적천수 천미 하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천수 천자라는 것은 이게 밝힐 천자거든요. 이렇게 밝혔다. 미자는 이게 미시하다, 작다, 세밀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천수를 아주 세밀하게 밝혔다. 그래서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의 같은 것도 이제 뭐 보면은 의자는 오를 을자고 이 징자도 사실은 또 보면은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주 이렇게 말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천수 평주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평진전 평주가 있듯이 적천수에도 평주가 있죠. 이 적천수는 실제로는 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은 자료가 없으니까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도란 사람이 지었다라는 게 이게 맞고요. 일설에서 나와 있는 그 유기가 찬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거는 위탁을 했다. 한마디로 이름을 가탁했다. 유기가 워낙이 명대에 유명한 술사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주원장을 도와서 오른팔로서 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끼친 사람, 그리고 하도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역법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이렇게 가탁 빌려와서 적천수 이것을 유배군이 이렇게 찬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나오죠. 어느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까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천수 천미 그 서문에 보면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수함 선생이 그래도 적천수를 거의 가장 먼저 이렇게 평주하신 분인데 딱 앞에 적어놨습니다. 적천수 집요의 서문에 보면은 아니다, 가탁했다. 한마디로 이 우리 적천수에서 유백운 이름은 아예 빼버리는 게 이제 저는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요게 하자는 어찌 하자입니다. 뭐뭐 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의문사 뒤에 물음표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요게 이제 앞에 나오면은 뒤에 물음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문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자는 알지자죠. 그래서 어찌 아는가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뭐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어찌 아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천수를 아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밝혔는데 그 중에 어찌 아느냐 하는 그 부분에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왜 적천수 천미 하지장에 이 내용을 끌고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주 목적은 이거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적천수로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적천수로 공부하신 분은 없고 적천수 천미로 공부를 하셨죠.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적천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마치 자평진전을 공부하지 않고 자평진전 평주 설화우의 글을 보고 자평진전 잘 봤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보지 마십시오. 적천수 원문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천수나 자평진전이나 이 주지하는 바는 또 사실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적천수는 다르고 자평진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용신 부분도 원령용사지신, 자평진전은 원령용사지신이고요. 적천수에서는 이런 용사지신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명조이고 그 다음에 이 명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사주를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는가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보면은 정축대원의 대발복을 한 사주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생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사주인데 적천수 천미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한번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 명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명조 한번 딱 보면 바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입력이 바로 탁 돼야 됩니다. 1초만 하면은 명조 하나 딱 보면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자, 이런 명조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요. 등과되어 있습니다. 올랐다. 그래서 뭐냐면은 과거에 급제하고 이렇게 사림에 있던 들어간 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인데 뒤늦게 과거 급제 후에 사림으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살 조금 늦는데 하긴 뭐 심여천 선생님은 41살에 진사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818년에 과거 급제를 하셨고 35이 되었을 때 사림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인기묘에 연거푸 등과하고 또 사림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명조 풀이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적천수천미의 원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어떤 책에 보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자. 그래서 입하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죠. 입하 후. 입하가 되고 나서 5일 이래야 이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원수가 약 한 2 가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볼 때 출판사에서 뭔가 잘못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은 여기 입하가 안 되었으면은 절기가 바뀌질 않거든요. 4월로 진월이 돼야 되는데 4월이나 그러면은 당연히 입하가 지나서 난 것이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경금이 생어. 여기 어자는 뭐뭐에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금이 생하였다.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입하 후 5일. 그래서 경금 일간을 가진 사람이 입하 후 5일이 지나서 태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가 당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4월이죠. 4월 경금이니까 사경병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7일 16일 이러니까 여기 5일이니까 당연히 무토사령입니다. 그래서 토사령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무토사령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죠. 4월 경금인데 5일 지나서 나왔으니까 무토사령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아니다 아닐 밑자니까 맡을 사자 권리를 화기는 아니다 권리를 맡고 있지 않다. 왜? 토가 당령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병화가 당령하지 않고 토가 당령했으니까 화기가 이 권세를 이 권리를 이렇게 맡고 있지 않다. 이게 맡을 사자입니다. 맡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간경금은 또 생했다. 좌. 그래서 안전자리에서 생을 받고 있어서 이 실자는 열매 실자인데 우리가 이제 견실하다 할 때도 이 실자를 씁니다. 실하다, 튼튼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일지에서 생하는 기운을 만났기 때문에 튼튼하다, 견실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차자는 또 차자입니다. 또 이런 말이거든요. 또 진지 그래서 일지가 진지죠. 그죠? 경진이니까. 그 다음에 시가 신시입니다. 자, 경금이 좌하에 생지 그래서 진토를 만나 가지고 견실하고 또 이 일지가 진뿐만 아니고 시에서 확실한 근록을 얻었죠. 그래서 생하고 부하는 것이 병자는 함께 뭐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생하고 부하는 것이 함께 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경금 일간이 쭉 연결하면은 입하 후 5일 만에 나서 그래서 무토가 당경하고 있고 화기는 아직 아니며 일지도 생하는 기운을 만났고 신시까지 만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하고 부하는 기운으로 해서 일간 경금이 왕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신은 일간이라는 의미죠. 실간 그래서 신강
그러면은 일간이 강하고 살은 얕을 천자, 약하다, 얕다 이런 뜻입니다. 일간은 강한데 살은 약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화가 당령하지 않고 이렇게 무토가 당령했기 때문에 살이 한마디로 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혐자는 정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혐자거든요. 이거는 극이자입니다. 그것을 혐오한다, 정오한다. 어떤 것을 정오하느냐 하면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로자는 노출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노출됐는데 무건이라 뿌리가 없다. 글쎄요, 뿌리가 없을까요? 진중에 간목,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노출되었으나 뿌리가 없고 달 만났다. 이거 급제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노출됐는데 뿌리가 없으면서 급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극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때문에 출신 자체가 비난하다. 가난한 집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뿌리도 없는 제가 급제를 만났기 때문에 가난한 집 출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앞쪽에. 자, 이사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사월입니다. 그죠? 저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생하고 신금도 만났기 때문에 경금이 왕하고, 화기 이 살은 약하고, 그 다음에 천간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을목갑목이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급제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연?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지금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자는 교차하다 이 말입니다. 일교정운이라 그런 것은 한번 정운으로 바뀌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한번 바뀌자 정운으로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한번 정운으로 바뀌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성 원신이 필발자 노출되었다. 그죠? 그래서 관성 원신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운 중에, 그래서 아까 정축대운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약했던 관성이 천간에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와중에 무인기묘 이 양년이라는 건 두 해의 이 말입니다. 양자는 두 양자거든요.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기묘 두 해의 재성이 덕지했습니다. 위에 보니까 보십시오. 제가 노출되었으나 뿌리가 없다라고 무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지지에서 얻었습니다. 재성을. 지지에 한마디로 뿌리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인기묘에, 자, 그래서 희신과 용신이 이거는 가지는 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같이 함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왔냐면은 정운이 되니까 정관도 왔고요. 또 지지로 보게 되니까 재성이 뿌리를 얻어서 재성이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희신과 용신이 같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과갑. 그래서 과거의 급제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합격한 걸 급제라 그러고 장흥급제는 1등한 것을 1등으로 합격한 걸 장흥급제라 그러고 급제는 합격한 것입니다. 연자는 이을 연자죠. 이어서 올랐다. 그래서 이어서 올랐다. 과거의 급제하고 이어서 오르게 되었는데 또 드립자 들어가게 되었다. 사림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이걸 이제 중경기라면은 이렇게 과거에 연속해서 오르고 또 사림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왜? 정운으로 바뀌니까 관성, 이게 원신인 관성이 떴고 그 다음에 무인기묘 양년에 재성이 지지에서 이렇게 뿌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신과 용신, 지금 여기서는 볼 때는 재와 이게 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고 연속으로 오르며 그리고는 사림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학자들이 들어가는
살림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최고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로서는. 자, 서운입니다. 서라는 거는 글쓰자니까 우리가 책에서 말하기를, 글에서 말하기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자는 뭐 운하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뭐로 써이자죠. 그래서 이 살 화건이라 살이 화하여 권세가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화한 살이 권세가 되면은 세울 정자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서 정해졌다. 가난한 집안에 귀한 손님이 정해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차자 이것 그럽니다. 이것을 이르는 이거는 어조사야자 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요걸 이제 쭉 설명하면은 서에서 말하기를 화한 살이 권세가 되면은 가난한 집안의 귀한 객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정한 이치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명조입니다. 어떻습니까? 4월 경금이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7살입니다. 지지가 7살이니까 어떤 운이 가장 안 좋냐면 재운입니다. 자평진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7살객이 재운으로 흐르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에서 고생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특히 묘목보다는 임목 때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까지 같이 열립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고생을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 다음의 운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축토가 들어오거든요. 칠살객인데 이렇게 식상운으로 흐르는 것만 해도 땡큐인데 그죠? 칠살을 제하면서 들어옵니다.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사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칠살을 이렇게 축토가 방도 좋지만은 지금 일타 몇 피인지 모르겠습니다. 축토 사축에서 살을 잡았고 그죠? 방도 좋은데다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살은 잡고 정관이 천간에 이렇게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합살유관이 되었죠.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같이 운을 만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신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뿌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월지가 살이니까 이렇게 자수가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해 가지고 이 살을 쳐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해수가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축토가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걸 잡고 더 좋은 것은 정화가 이렇게 떠버렸으니까 합살 유관에서 얼마나 이 모양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운이 왔다 했다 이겁니다. 왔다 했다. 자, 이 경우는 천간에 병화가 뜨더라도 대파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자진 수국에서 살을 제하면서 천간에서 살이 투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때는 급제가 기다리다가 살을 합해버립니다. 급제 합살합니다. 이때도 역시 공을 세울 수가 있죠. 저는 이러한 이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운만 좋아서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칠살객이기 때문에 요렇게 재가 있는 게 병입니다. 이걸 뭐로 제거했냐면은 신금이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천간에 요렇게 병화가 하나 있었다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재를 제거해야 그래야 살을 생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인덕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덕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식덕이 있습니까? 네. 부모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조상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재운이 흘렀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묘목들 때보다는 임목들 때가 더 고생스럽게 지내왔다. 자,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을 할 수는 있었다. 왜? 자, 이게 무토살행이지만은 천간에 이렇게 무토가 뜨면요. 얘들이 용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천수천미라는 이 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책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칠살격에 재가 있는 것을 좋게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런 책이 우리 공부하는 명리학자들을 이렇게 눈을 흐려놨겠나 이 말입니다. 무토기토가 뜨면은 이 신금 때문에 무토기토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 밖으로는 공부해서 조금씩 드러내지만은 실속은 없다. 애를 먹는다. 집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고생을 하게 된다. 왜? 칠살격에 재운으로 흘렀으니까. 재로 흐르니까 인이 다친다. 그래서 집안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진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좋습니까? 네, 그 덕은 많이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을목이 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목이 떠도 신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인덕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로 흘러도 좋죠. 자, 그래서 이 운 전체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풀이, 그래서 답안지 하나 들고 어거지로 끼워 맞춘 이러한 책이 바로 적천수천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천수로 공부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적천수천미로 봤겠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 중에 사주 제대로 보는 분 못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책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적천수는요, 적천수 원문을 들고 그게 몇 년이 걸리든 아주 짧은 문장이죠.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 저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천수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엉뚱한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원문을 좀 제대로 보시고 원문에 충실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십사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 하지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주 크게 대발한, 그래서 가거급제하고 살림에까지 들어간 인물, 30대 중반에 왜 성공했는지, 그래서 운이 우와 따라 좋았던 그러한 명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적천수 천미 하지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걸 원문 우리 해석도 같이 하면서, 같이 그런 공부도 하면서 무엇이 좀 잘못되었고 해석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것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